그는 화가이자 훌륭한 정원사였습니다. 꽃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햇빛이 좋은 날에는 정원에 앉아 그림을 그렸죠. 빛은 끊임없이 변하고 빛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했던 클로드 모네. 화가들이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입니다. 빛이 없으면 색채도 없다고 생각했던 모네처럼 말이죠. 흔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느낌인지 작품을 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 바람은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신적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의 소유자였죠. 바람을 약간의 불편함 정도로 여기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인상파를 대표하는 모네가 그린 바람은 훨씬 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포퓰러를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걸 좋아했죠. L'apparition de l'impressionnisme à la fin du XIXe siècle en France, c'est une révolution picturale, artistique majeure.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모네는 이곳 르 아브르의 바닷가에 앉아 해돋이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인상 해돋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풍경을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해가 뜰 때의 순간적인 인상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인상파의 시작이었죠. Les impressionnistes, ils ont une volonté de représenter le réel, non pas comme des naturalistes, mais comme des gens qui mettent en valeur la sensation du spectateur, l'émotion, et donc ils vont s'intéresser à la nature, au jardin, mais aussi au monde moderne. 다양한 날씨와 인간의 감성을 작품에 담았던 인상파 화가들. 그래서 그들의 등장은 빛과 감각의 혁명이었습니다. (43세) 젊은 모네가 정착한 곳은 노르망디의 작은 시골 마을 지베르니. 그는 이곳에 꽃의 정원을 만들고 빛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Fasciné par la lumière du village, c'est une lumière particulière puisque la Seine est dans un petit vallon et l'eau en fait se reflète de manière merveilleuse sur les collines avec la lumière du soleil. Ici, changer de style, il va continuer évidemment à faire des paysages, mais il va se concentrer davantage sur les fleurs. Il va simplifier les formes et se concentrer sur un sujet presque unique,
le reflet du soleil sur l'eau. Donc c'est une vraie révolution pour lui aussi. 그에게 정원은 단지 꽃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예술적 열정이 모두 녹아있는 곳이었죠. 꽃의 정원을 만든 지 10년 후 이번에는 센강에 물을 끌어와 이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빛과 그림자가 물 위에 닿을 수 있도록 연못 속에는 수련, 그 주변에는 수양버드나무와 등나무를 심어서 물의 정원을 완성시켰죠. Et il découvre en fait la beauté des nymphéas qui fleurissent au mois de juin, c'est assez éphémère. Et il trouve en effet que cette fleur exotique est extraordinaire dans son petit bassin, parce que le bassin des nymphéas n'est pas très grand, et ça remplit complètement l'espace. Et il découvre aussi que la lumière glisse sur ces nymphéas de manière très exceptionnelle. 모네가 그린 수련 작품만 무려 250여 점. 같은 수련이지만 빛에 따라, 날씨에 따라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던 거죠. 모네에게 정원은 인생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정원을 가꾸며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맞춰 다시 정원을 꾸미기도 했으니까요. Ce qui les intéresse, c'est la captation de la lumière. À quel point en fait on représente la réalité par la lumière. Monet dit que c'est impossible d'être peintre, c'est ce qui les fascine. Et donc l'eau, le vent, le mouvement des fleurs, tout ça les passionne, car ils essayent de capter ce qui est impossible à représenter. 햇살 아래에서 화가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색을 찾아 그 순간의 인상을 그렸던 모네. 그렇게 빛은 그를 집착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즐겁게도 했던 존재였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만의 날씨를 가지고 있죠. 새벽만의 그 공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사실 겨울에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 문 밖을 탁 열고 나왔을 때 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그 찹찹한 공기를 정말 좋아해요. 하루 중 가장 차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간. 새벽 요가를 시작한 것도 좋아하는 날씨와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름에 이 새벽에만 오면은 이 잔디에 이슬이 다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요 시기에 해가 이렇게 딱 쨍하게 떠주면은 이렇게 옆을 딱 보면은 잔디가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내쉬고 마시고 올라왔다가 6, 7 이슬이 맺힌다는 건 한낮의 햇살이 따가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날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일종의 일기예보 같은 거죠.
이 날씨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선도 조금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야외에서 하다 보면은 기분이 엄청 좋고 에너지가 넘치게 막 쓸 수 있고 조금 흐린 날에는 좀 차분한 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날 요가 스타일도 조금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다양한 날씨를 만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프리다이빙도 그중 하나죠. 3, 2, 1 스노클 제거. 자, 난간에서 두 손 놓고요. 다이빙을 하면서 호흡을 참기까지 그리고 참고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손끝 발끝부터 내 감각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야지 온전히 마지막에 힘을 다 풀고 편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해놓고. 요가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에만 기대어야 하는 프리다이빙. 땅에서처럼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걷거나 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일이죠. 제가 다이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 하나는 물속에서 이렇게 물 안을 보는 게 아니라요. 뒤집어서 내가 물 밖에 있는 하늘을 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 안에서 바라보는 그 바깥 풍경들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이빙의 매력에 좀 푹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날씨를 만나고 난 후 삶은 더 도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자연 풍경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삶의 만족감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 삶이 좀 다채로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다른 시도나 도전들을 할 때 그렇게 막 두려움이나 뭔가 망설임 없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좋아하는 날씨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주기도 하죠. 여름을 좋아해 바다를 즐겨 찾고 뜨거운 태양과 파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서핑을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서핑에서 중요한 건 파도의 높이와 간격,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죠.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날씨의 조건에 맞추거나 극복하는 것뿐이죠. 어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약간 극복한다는 거, 그리고 날씨도 마찬가지고 파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늘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상황 속에서도 제가 어쨌든 뚫고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상황을 저는 좀 잘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도, 도전을 가능하게 한 것도 시작은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도 어느 멋진 날과 함께 하겠죠. 그 어떤 날씨든 즐길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날씨가 도전이 아니라 기다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햇빛이 뜨겁다고만 해서 물이 증발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 바닷물도 염전에서 이렇게 따뜻해지면 이 바람이 불어서 수증기로 올라왔을 때 날려 보내야만이 건조가 빨리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리더만 해줄 뿐이지 어느 정도 준비만 끝나면 난거지는 바람하고 햇빛이 해주는 거예요. 자연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람하고 햇빛이 꼭 필요한 거죠. 크고 작은 천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 소금을 얻기 위해 늘 햇빛과 바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소금 농사의 시작은 갯벌을 평평하게 다져 소금밭을 만드는 것부터입니다. 이 영판이 고르고 아주 수평을 이룬 것은 사람 인력으로는 다 못해요. 100% 못해. 이게 100%를 딱 정리될 때는 비바람 치고 했을 때 이 흙이 움직이면서 아주 매끄럽게 평탄하게 해줘요. 자연이 아니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거고, 염전 또한 마찬가지 자연이 도와줘야만이 우리가 사람이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연 갯벌에서 소금 농사를 짓는 토판염. 일반 천일염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전통 방식이죠. 그런데도 30년 넘게 토판염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월 달부터 추석 때까지만 이렇게 이제 마음적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하는데, 보통 삼복 소금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제일 뜨거울 때 생산한 게 제일 좋은 소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삼복에 닫히면 날이 제일 뜨겁잖아요. 이제 그래서 해도 길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소금을 생산하고 있어요. 밥을 하기 위해 솥에 쌀을 안치듯 소금을 만들려면 토판 위에 바닷물을 안쳐야 하죠. 그리고 나면 기다리는 일만 남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말입니다.
소금꽃이라는 것은 소금이 올려오고 딱히 형성될 때 둥둥 뜨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이제 소금꽃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소금이 온다. 한겨울에 내리는 한방눈처럼 한여름에 하얗게 피어나는 소금꽃. 햇살과 바람을 가득 머금은 채 자연의 시간을 따라 소금은 그렇게 옵니다. 파도 소리처럼 소금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계절 여름. 뜨거운 갯벌 위에서 소금이 맛있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염전 가운데 단 1%에 불과한 토파뇽은 그래서 더 귀한 대접을 받죠. 소금의 쓴맛을 빼기 위해서는 소금 창고에서 또다시 더 기다려야 합니다. 색깔 차이는 유리빛하고 우유빛이 있는데 유리빛 쪽으로 가늘수록 소금 품질은 떨어진다고 보고 우유빛을 내야만이 소금의 품질은 좋습니다. 오랜 정성 끝에 얻게 되는 한 줌의 소금. 그래서 소금은 사람과 바람과 햇빛의 결정체인 거죠. 우리 멀리 이렇게 보면 좀 뿌옇게 있어요. 바람이 안 불 때는 아주 맑아. 먼 산도 가깝게 보이고, 근데 바람이 불려고 하면 좀 뿌얘져요. 네, 그런 것들을 바람꽃이라고 하는데, 아이고야. 햇볕하고 바람이 무조건 많이 불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적당한 바람이 필요한 거고 햇빛도 적당한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에게 가장 좋은 날씨는 소금꽃이 피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죠. 날씨는 소금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자연하고 햇빛이 줬을 때 다 똑같이 줘요. 내 염전이든 다른 염전이든 뭐 여러 사람 다 똑같이 주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집니다. 소금은 장인이 흘린 땀이라고 하죠. 하얀 눈꽃 같은 소금을 만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을 테니까요.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매년 열리는 인상파 페스티벌.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루앙 대성당의 빛 축제입니다. 화려한 빛과 색으로 둘러싸인 밤의 대성당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모네 역시 일찍이 도시 어디서나 보이는 이 루앙 대성당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베르니에 정착한 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작품 활동을 펼친 모네. 특히 그를 사로잡은 건 노르망디의 날씨였습니다. La Normandie a la réputation d'avoir effectivement un climat qui change tout le temps. On parle souvent d'une journée d'un temps normand, c'est-à-dire de la brume matinale qui est très magique et fantomatique, au coucher de soleil où là la cathédrale peinte par Monet s'enflamme sur les lumières du coucher du soleil.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자랑하는 루앙 대성당. 모네는 루앙 대성당의 압도적인 크기가 아니라 빛에 매료되었습니다. 빛이 어떻게 건물의 색을 바꾸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Ce travail qui couvre près de 400 ans d'architecture du XIIe au XVIe siècle, avec toute cette partie centrale qui est appelée une dentelle de pierre, tellement elle a été ouvragée, ce qui est la marque du gothique final en France, le flamboyant gothique. 수세기에 걸친 여러 시대의 고딕 양식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루앙 대성당.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고 정교한 조각. 여기에 빛이 닿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장관을 이루죠. 모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Alors la cathédrale, elle fait partie de ces endroits en Normandie où la lumière a des effets extrêmement intéressants et continuité des recherches des impressionnistes et de Claude Monet sur la lumière dans le paysage. La cathédrale était un laboratoire extrêmement intéressant aussi. (1892년) 모네는 루앙 대성당이 가장 잘 보이는 맞은편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2달 동안 그림을 그렸죠. 그 이듬해에는 조금 떨어진 다른 곳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며 마침내 30점이 넘는 같은 구도의 다른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Ce qu'il faut comprendre, c'est que ce qui intéressait Claude Monet, c'est de faire une série où les tableaux auraient pu être regroupés non pas en fonction de l'heure à laquelle ils ont été peints, ces tableaux, mais en fonction de leur valeur chromatique. Ainsi, dans la grande série qui représente la cathédrale, vous avez 3 autres séries. Vous avez la série bleue, vous avez la série orange, puis vous avez la série brune. 첫 번째 연작 건초도미로 세상의 찬사를 받은 모네가 포플러 연작에 이어 3번째로 내놓은 루앙 대성당 연작. 그 스스로 성당은 파란빛, 장밋빛, 노란빛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작품은 또 다른 빛의 연작입니다. 그날의 날씨를 말해주는 색이었죠. Des valeurs chromatiques particulières. Donc quand il y avait une luminosité, une couleur particulière qu'il percevait, c'est ça qu'il allait devoir représenter. 그림을 그릴 때 그 순간의 인상을 중요시했던 모네.
그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대성당이 아니라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이었고 날씨였습니다. La cathédrale de Rouen, c'est une variation sur la lumière et les nymphéas, c'est totalement intemporel. C'est intemporel et quels que soient les pays, les gens aiment l'impressionnisme car on se projette tous dans cette peinture heureuse. 햇빛은 색을 더 강렬하게 만들죠. 그 어떤 곳에서든 그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말입니다. 강화도 자체가 열린 곳입니다. 이 풍경 자체가 호수처럼 바다 개펄로 이렇게 열린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빗살이 좀 따갑다고 할 수 있어요. 빛이 반사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여기 또 많이 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강화도에 있는 섬 속의 섬 동검도. 드넓은 갯벌에 둘러싸여 일출과 일모를 모두 볼 수 있는 서해의 몇 안 되는 섬 가운데 하나죠. 바로 그곳에 바다와 마주보고 있는 작은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화 동검도에 이런 작은 그 공간이지만은 그 햇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서 빛의 신비스러움 이런 것을 느끼고 감상하고 생명의 그런 그 신비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작은 섬 동검도에 이 특별한 공간을 만든 사람은 구도자의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 조광호 신부입니다. 저는 그 작가로서 사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로서 작가 생활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익숙한 것은 뭐 신부죠.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빛.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빛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주는 유리 위에 그린 그림이죠. 그 상징을 사용하는데 빛이 가장 적합한 거죠. 초월적인 것을. 그거 뭐 말하면 잘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러나 빛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고도 빛을 통해서 그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도 빛이고 하느님 빛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서에서. 성직자로서 또 작가로서 그 빛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그 간절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에다가 도자기 굽듯이 그림을 유약으로 그려가지고 600도에서 이제 가마에 넣어서 소성을 시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 공간에다 넣습니다. 자연 채광이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자연이 만든 빛과 인간이 만든 작품이 만나 비로소 완성되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때 만나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구원의 빛이거나 혹은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빛일 수도 있죠. 어떤 데는 그 빛을 조금씩 차단하기도 하고 또 그 빛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빛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 이미지가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고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회화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더 이상의 어떤 그 신비스러움을 창출해낼 수도 있죠. 파동이면서 하나의 입자로 존재하는 빛. 빛이 없으면 색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빛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빛은 사물을 만나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관계를 맺게 해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이란 걸 뭐 있는 거로 생각하지만 어둠은 사실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둠이죠. 빛은 늘 존재하고 심지어 변함이 없죠. 아무리 흐린 날도 구름이 걷히면 금방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날씨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데 그 적응하는 것은 삶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면 다 좋은 날씨죠. 빛은 많은 걸 변화시키죠. 스스로 빛을 낼 수도 또 누군가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말입니다. 가을 햇살은 아침 안개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독특하게 이게 지형이 모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특히 친환경 하기에 적합하고요. 이게 10월 달부터 3월까지 안개가 많이 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안개비와 아이들이 떠나버린 이곳 폐교에 황금 들녘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그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원래 미생물학 박사인 그는 이제 농사까지 짓는 농부 과학자죠. 이 식물들은 그 기후에 따라서 변화를 금방 감지하거든요. 병해충의 강한 품종들이면서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몸에 좋은 품종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17년 동안 똑같이 지금 손모내기에서 벼를 수확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겁니다. 벼를 벨 때도 손으로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심는 벼가 작년에만 630여 종, 올해도 80종이 넘으니까요. 여기 유독 매년 참새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참새가 좋아하는 뭔가 특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섞여 있는 품종이 있었는데 그건 딱 안 먹고 요 적진주처럼만 다 지금 먹어버렸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풍년이란 걸 먼저 알고 내년에 쓸 씨앗까지 싹 다 먹어버린 걸 보면요. 그래도 나름의 교훈도 얻었으니 수확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날씨란 농부에게
가야 될 삶의 방향과 철학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학자였을 때는 현미경 속에서만 바라봤더니 되게 좁고 옹졸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넓은 황금 들녘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들녘에 있는 벼도 보고 들녘에 사는 뭐 우렁이 뭐 다양한 곤충들 생명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자연 속에 내가 하나의 존재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벼는 날씨를 보고 자랍니다. 어린 모가 자랄 때는 비가 적당히 와야 하고 이삭이 팰 때는 비바람이 없어야 하고 벼가 익을 때는 맑고 쾌청해야 좋죠. 작물들이 그 수확 시기에 이제 아침에 안개비가 묻으면 햇빛이 도달하면 더 강하게 열이 도달하면서 빨리 익고 마르게 돼 있죠. 쉽게 말하면 프리즘 현상에서 더 열이 빨리 도달하면서 빨리 익게 되는 거죠. 벼를 수확할 때까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햇빛과 안개가 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아침 안개비가 벼를 여물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벼를 심어놓고 물을 대주고 이런 일이고 결국은 이 자연의 날씨가 이 벼를 제대로 키워주고 그다음에 또 그 식량의 양도 확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결국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물론 날씨가 농부를 애태우게 할 때도 있습니다. 기껏 지어놓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는 것도 괴팍한 날씨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날씨의 힘이 아니면 황금빛 들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농부가 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항상 농사지면서 늘 좋다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또 내년에 분명히 날씨가 좋고 이렇게 풍년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날씨에 탓하지 않고 날씨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농부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프랑스 노르망디는 마치 19세기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곳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많은 화가들이 센강과 해안가에 머물던 바로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죠. Je m'appelle Marc-Antoine Garnier, je suis artiste plasticien, je vis et travaille à Rouen et je travaille autour de la photographie.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모네가 머물렀던 장소와 그가 남긴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Donc le territoire normand est assez connu aussi pour les impressionnistes, c'est-à-dire que pour une ville comme Rouen par exemple, la nature est accessible assez rapidement, c'est-à-dire que tout autour, on est entouré de forêts, il y a la vallée de la Seine comme je l'ai dit, et en fait on a des lumières assez importantes et assez belles aussi au niveau du ciel, ce qui fait qu'on a tout un terrain de jeu qui est assez propice pour la création et je pense que c'est un... 자연을 소재로 사진 작업을 하는 젊은 예술가 마크. 그에게 모네는 오래전부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Et pour ma part, je m'y suis intéressé très rapidement, puisque le traitement pictural, pour moi, je m'en suis servi. Et la question de la nature aussi a été importante. Ce qui fait que entre le traitement pictural et la nature, je me suis forcément intéressé à son travail, qui est assez important ici. 모네의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자 영감의 원천입니다. 빛과 색이 가득한 그의 정원을 수없이 찾아갔죠. Et ce qui était assez intéressant à Giverny, c'est qu'il y avait énormément de fleurs. Donc j'ai photographié des fleurs, déjà à la prise de vue, en ayant un maximum de flou pour pouvoir avoir juste des taches de couleur comme ça, et par le mouvement du vent, ressentir un peu plus le mouvement des choses sur la photographie. 모네에서 시작된 프랑스 인상파는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그림은 물론 춤과 음악, 사진과 영화까지 자연을 더 많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태양을 주제로 한 이곳 전시도 그래서 열렸죠. Donc ces photographies du ciel ont été prises au moment de l'heure bleue, c'est-à-dire le moment où le soleil se couche et franchit la ligne d'horizon. Donc en photographiant ainsi toutes les 6 minutes, on a ces lumières solaires qui disparaissent et qui laissent apparaître le noir. Donc la pièce présente vraiment cette variation de couleurs jusqu'à la tombée de la nuit. 모네가 일출 때의 순간적 인상이라면 그의 작품 석양은 일몰 후 색의 변화입니다. Et à chaque fois, les éléments naturels influencent considérablement mon travail puisqu'ils sont une ressource quasi infinie, puisque si on photographie par exemple un arbre, il peut prendre différentes formes en fonction des saisons, de l'heure à laquelle on photographie. 그는 오래전부터 루앙 시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자신만의 작업실과 정원을 갖고 싶어 했고 올봄 마침내 그 꿈을 이뤘죠. Donc à chaque fois, autour des derniers mois, au cours des derniers mois, j'ai ce petit moment-là du matin au lever, vraiment avec le café posé ici, à s'éveiller tout doucement avec cette lumière naturelle qui arrive, et le début du moment un peu apaisé pour pouvoir travailler, réfléchir, et c'est ce qui s'est produit depuis. 요즘 그의 일과는 자연을 보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는 겁니다. 직접 정원을 가꾸기도 하면서 말이죠. 세상에 똑같은 날씨는 없습니다. 똑같은 빛이어도 같은 색을 내지는 않으니까요. 각자의 느낌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날씨의 맛을 즐길 뿐입니다. 모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